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민식 박사님 모시고 안재홍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감옥을 가는 것이 1919년 그 대한민국 청년여교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의 그 활동과 그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재홍 선생님이 삶에서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운동가 또 안재홍 선생 같은 분은 단지 운동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민족운동의 이념을 주도해 나갔던 민족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3.1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됩니다. 좀 칸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뭔가 아주 근본적인 그 전환이라는 말이 혁명이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를테면 뭐 신채호 선생님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신채호 선생님이 3.1 민족운동 이전에는 주로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계몽하려 했다 그러면은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3.1 민족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민중을 발견해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3.1 민족운동 이후에 민중 직접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시는 것도 이 3.1 민족운동의 계기가 됩니다.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3.1 민족운동을 얘기할 때는 항상 최상급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조금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인데 천의무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자는 하늘 천자에다가 오디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봉은 뭐 바느질할 봉, 꿰맬 봉. 그러니까 천사의 옷, 이거는 이제 서양식 개념이 되겠죠.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 선녀의 옷, 선녀의 옷은 뭐 꿰맨 자국이 없다. 꿰매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얘기겠죠. 또 그 다음에는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이. 그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재홍 선생은 이 3.1 민족운동을 가리켜서 안재홍 선생님의 어떤 신민족주의 사상의 이상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서양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떤 중요한 가치, 최상의 어떤 가치로 내세우는데, 안재홍 선생은 둥그런자에다가 원진선미를 얘기하는데, 그 원진선미가 다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이 3.1 민족운동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재홍 선생님에게 3.1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속에 민중을 발견하고 또 민중의 민족성을 발견한 것이 그 안재홍 선생님에게는 3.1 민족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재홍 선생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민중의 민족성 발견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개인뿐 아니라 3.1운동이 우리 뭐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재홍 선생님께서 그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던 그 해에 서울의 그 황성기독교 청년의 학관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3.1운동 그 직전까지 좀 이분이 청년기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선생님이 그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신 해가 1914년 7월입니다. 안재홍 선생님과 나이도 같고, 그리고 또 그 요즘 말하면 동기동창인 분이 인촌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나이도 1891년생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그 와세다 대학 그 정경학부에 들어간 고 입학 시점과 졸업한 시점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같이 귀국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3.1 민족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20년대 이후에 좀 민족운동의 노선이 좀 서로 갈리고 두 분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 완전히 갈려버리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를 같이 3년 동안 또 다니고 그랬으면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었을 텐데 이 두 분의 관계 같은 것이 잘 조명이 안 돼요. 그런데 안재홍 선생님이 귀국하신 다음에 중앙학교, 이 중앙학교의 운영자는 이제 인촌 김성수 선생님이었죠. 1915년에 이제 거의 한 1년 지나서 귀국한 지 1년여 좀 지나서 여기 학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감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김성수 선생님하고의 어떤 인연이 되겠죠. 인맥으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 거의 한 2년 남짓 그 학감으로, 근데 이 당시 교감 선생님은 이제 수업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도 맡고 그랬는데 그
그때 지도했던 사람이 국어학자로 유명한 이승 선생님. 이때 또 이승 선생님의 동창이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약산 김원봉이도 이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 요즘 요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안재홍 선생님의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도 가장 평안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안재홍 선생님이 활동했던 것이 뭐냐면은 중앙기독교 청년회 간사도 한번 지내셨고 한 5개월 동안 지내십니다. 그리고 조선산직 장려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조선산직 장려계에 가담을 했는데 여기에 가담한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일본 그 관원들 경찰이나 헌병에 봤을 때 불온했다 그래갖고 아마 이 세 가지 활동이 좀 이렇게 합쳐져 갖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불온 분자로 찍힌 겁니다. 그래갖고 그 1917년 3월 달쯤에 안재홍 선생님 말로 들면은 방축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1918년에는 또 둘째 아드님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에 빠져 계셨겠죠. 그래서 안재홍 선생님이 3.1 민족운동에 직접 가담하지 못한 이유도 이분이 쓰신 글에는 시리와 상심에 빠져 있는데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징역살이를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가볍다. 이런 그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3.1 민족운동에 직접 가담하시지 못한 거는 안재홍 선생님의 그런 그 개인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와세대 대학 졸업하시고 돌아오셔서 중앙학교 학감을 지내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낙향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3.1운동 때는 참여를 직접 못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고향에서 계시지만 이분도 그 일제 감시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님이 3.1 민족운동에 직접 그 이 당시 안재홍 선생님이 29살 정도인데 가담하지 못한 이유는 불온 분자로 찍혀갖고 낙향을 한 거니까 감시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3.1 운동회를 주동하지 못했고 가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형편이었겠죠. 그리고 감시 대상이었으니까 일부 여기 평택 지역에서 발굴된 이제 집필된 평택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재홍 선생님을 3.1 운동의 또 주동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평택 지역에 그거는 좀 마련된 것 같고 실제로는 참여를 직접 만세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운동에 참여 만약에 해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인 만세운동에 가담하지 않아서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가택연금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민세가 이 평택의 3.1운동을 보면서 굉장히 그걸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재홍 선생이 그 향리에 낙항에 계시면서 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그 두릉리에 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높은 산에 여기서 배경 월명산 같은데 주로 올라가셨는지 거기 올라가고 사방이 널리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성도 보이고 수원도 보이고 뭐 천안 아산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3.1 민족운동이 특히 이제 밤에 횃불 일어나는 거를 보시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민중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방방곡곡 골짜기라든지 산골 그다음 시골 이런 데서도 다 전민족이 안악내며 지게 지는 사람이며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안재홍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저항력 그 불굴의 의지 아까 그래서 이게 그 민중의 민족성 민족 속의 민중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하신 거죠. 아, 예. 그것이 안재홍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광수 같은 사람들처럼 변절하지 않고 그 끝까지 지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우리 그 민족과 민중에 대한 그런 변치 않는 신념, 낙관적인 신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민세 선생의 삶에서 고향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이 3.1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삶의 어떤 방향의 전환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안재홍 선생의 그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그 사건 직접 관여되기 전까지 유학 생활과 이후 돌아와서의 생활까지를 잠깐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재홍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